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체감 난도가 올라가고 사회탐구 쏠림을 비롯한 변수도 많아서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시 모집을 앞두고 확인해야 될 핵심 요소를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유태혁 선생님과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올해 제일 큰 변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정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응시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돼지띠로 불리는 학생들이 고3 재학생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 과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사탐런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해서 선택 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현상이 비단 탐구 과목뿐 아니라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부 부담이 좀 많은 과목에서 공부 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법과 작문을, 수학에서는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꼭 중하위권 학생만 이동했다라기보다는 중상위권 학생과 상위권 일부 학생들도 함께 이동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수능 시험이 좀 예년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어와 영어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갔는데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어의 경우는 이제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영어의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영어가 1등급, 2등급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국어나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충분히 영어 등급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시는 수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학 최고 표준 점수는 작년보다 1점 하락을 했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8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실수를 한두 문제 더 틀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국어 성적이 우수하다면 충분히 이거를 만회할 수 있고요. 또 도전적으로는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좀 좋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지원할 때 도전하는 자세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어 성적이 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또 이른바 이 사탐런 현상, 그러니까 이공계에 진학할 예정이더라도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격선에 또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문 상위권의 경우에는 또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대부분 대학이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탐론으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함을 어디가 되었든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학생들이 국어랑 수학의 점수가 과탐을 2개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사탐을 2개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설 자리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차 지원이 주로 일어났던 대학의 경우에는 탐구보다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크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즉 탐구의 선택 과목이 합격선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고요. 자연계는 과탐 2개, 인문계는 사탐 2개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한 곳이 좀 늘어났다. 더불어 이제 교차 지원은 지금까지 미적분이 좀 더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높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차 지원의 공간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될 전망입니다. 네, 오히려 교차 지원의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성적표상의 점수는 똑같더라도 대학마다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될까요? 가장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봐야 됩니다. 인문계, 자연계 할 것 없이요,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또 대학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모집 단위가 또 수학을 또 많이 반영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수학 또는 탐구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을 또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영어의 경우에는 등급 간 점수 간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 간 간격이 동일한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영어 점수가 유리한 구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이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 영역 잘한 거 한 2개 혹은 3개만 택해서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꼭 반영 영역을 체크하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자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정시 모집은 이 3개의 모집군으로 나눠서 지원해 봤는데 네. 올해 이 모집군을 옮긴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이게 또 경쟁률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대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집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선호학과도 있고 비선호학과도 있는데 이렇게 선호학과나 비선호학과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어디에서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잡고 지원할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을 바꾸면 이른바 개점 효과 같은 게 발생해서요 경쟁률이 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생긴 맛집이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이제 비선호학과에서 안정을 잡고 선호학과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런 비선호학과가 군을 이동한다면 아무래도 입결이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는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이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전형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정보도 많고요. 이 학생들이 정시 모집 앞두고 예측 서비스라든지 모의 지원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모의 지원할 때 저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모의 지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그 모의 지원대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이 그대로 의미가 있으려면 모의 지원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야겠지만 동시에 그 모의 지원한 대로 실제로 지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원서를 접수하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서 내기 직전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모의 지원이 이것까지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수시를 합격을 했는데 모의 지원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의 지원은 현재의 학생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지 그 결과까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이제 정시 전형하면 전형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시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학의 전형을 다르게 구별해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도 그렇게 2가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고려대 역시 2가지 전형, 일반 전형이나 교과 후수 전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대학 모집 단위가 맞는지도 확인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지원하는 전형명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2월 31일에 마감이 되는데 마감 날이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대부분 대학이 18시에 마감을 하지만 17시 혹은 그 이후에 마감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서 마감 시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수능 시험도 다 끝났고 성적표도 받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한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자신의 강점을 꼼꼼하게 따져서 모두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